혈관이 막히면 결국 몸 전체의 흐름이 멈춥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손끝 하나까지도 생기가 사라지고 머리는 맑지 않으며 하루가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 비싼 약이 아니라 하루 단 한 스푼의 습관으로 굳어가던 혈관이 다시 부드럽게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병원을 찾는 많은 분들이 피로감, 손발 저림, 두통, 어지러움 같은 혈액순환 문제를 호소합니다.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만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안개가 낀 듯 답답합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운동까지 병행하는데도 왜 손끝이 시린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단단해지고 좁아집니다. 혈관이 굳으면 피의 흐름이 둔해지고 세포에 전달되어야 할 산소와 영양이 제때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만성 피로가 쌓이고 기억력은 떨어지며 심한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의 흐름은 서서히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달콤한 꿀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관의 막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당분이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꿀이 오히려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콤하지만 약이 되는 음식, 이것이 바로 꿀이 가진 역설입니다. 당분이 많다고 멀리했던 꿀이 나이 들수록 굳어가는 혈관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니 조금은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내과 전문의의 시선으로 꿀이 우리 몸속 혈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지 식품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속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살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늘 몸이 무겁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새벽이면 다리가 저려 잠에서 깨곤 했고 밤에는 손끝이 차가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조금 높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가벼운 산책도 빠지지 않았지만 피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양봉을 하는 동생이 작은 유리병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직접 채취한 꿀이니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마셔보라는 짧은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큰 기대 없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단지 입이 심심할 때, 달콤한 것이 당길 때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풀어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무렵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예전보다 덜 무거웠고 손끝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밤에도 쥐가 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닌데 몸이 조금씩 편안해진 것입니다. 그 후로도 어르신은 꿀물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얼굴빛이 한층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이 달콤함이 단순한 맛이 아니라 내 몸이 반기는 맛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 다양한 효소와 아미노산,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관 속 활성산소를 줄이고 혈관 내벽의 염증을 완화하며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매우 섬세한 조직입니다.
스트레스, 고혈압, 과도한 당 섭취 등으로 손상되면 피가 끈적해지고 흐름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 손발이 차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꿀 속 항산화 물질이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히면 피는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막혀 있던 물길이 조금씩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꿀은 혈관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물론 꿀이 모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바꾸는데 꿀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우는데 꼭 거창한 치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균형을 되찾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천연 꿀을 섭취한 그룹에서 혈류 속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염증 지표가 감소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혈관 탄력을 나타내는 지표 또한 완화되어 평균 혈관 나이가 젊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압 수치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혈관 자체의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꿀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 중성지방 수치와 염증 단백질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꿀이 단순한 단기 아니라 혈관 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우리 일상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대표적인 효과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관 탄력 회복입니다. 굳어있던 혈관이 조금씩 유연해지면 손발이 덜 차고 걸을 때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둘째, 혈압 안정화입니다. 꿀에 함유된 미네랄은 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완화해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천연 항균 성분은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돕습니다. 넷째, 피로 회복입니다. 꿀의 포도당과 과당은 균형 있게 흡수되어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숙면 유도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꿀차는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의 섭취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이 쌓이면 분명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풀어 천천히 마시는 것, 점심 후 커피 대신 꿀차를 선택하는 것, 잠들기 전 반 스푼의 꿀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몸의 흐름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과 타이밍을 조절해야 하며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1세 미만의 영에게는 꿀을 절대 먹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공꿀이 아닌 100% 천연 벌꿀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값비싼 영양제, 복잡한 운동 계획, 어려운 식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루 한 스푼의 작은 습관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그 밝음은 하루의 표정과 말투를 바꾸고 결국 삶의 방향까지 바꿉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태어나고 있고 혈관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복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 따뜻한 꿀 한 스푼이 조용히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루 한 스푼의 꿀로 자신의 몸과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한 스푼의 꿀, 당신의 혈관이 다시 웃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꿀은 분명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세심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뒤 따뜻한 꿀차 형태로 마시는 것이 보다 안정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단기 들어오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꿀에 레몬즙을 몇 방울 더하면 혈관 수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상큼한 향이 더해져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도 꿀을 무조건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균형입니다. 하루 한 스푼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 후에 소량을 곁들이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급격한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판 가공 꿀이 아닌 100% 천연 벌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발이 차고 천이 낮은 냉한 체질의 경우에는 꿀에 생강즙을 소량 섞어 마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꿀의 당분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 주어 순환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체질이라면 꿀을 차갑게 희석해 마시거나 매실 원액과 함께 섞어 여름철 음료처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꿀을 바로 삼키기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희석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30분 정도 지난 뒤가 적당합니다. 내 몸의 신호를 관찰하며 섭취량을 조절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섭취 방법에 따른 효능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끓는 물에 타서 마시곤 합니다. 따뜻해야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꿀 속의 효소와 항산화 성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물질들이 고온에서 쉽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절합니다. 작은 온도 차이지만 그 차이가 효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과량 섭취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두세 스푼씩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꿀도 결국 당분입니다. 공복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위산을 자극하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오히려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2스푼에서 3스푼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공꿀과 천연꿀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일부 제품은 설탕 시럽이나 인공 향료가 혼합되어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고 혈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을 확인해 원재료명이 100% 벌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꿀이 가장 안정적인 당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혈당 상승 폭도 비교적 완만합니다. 물론 꿀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근고제나 특정 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꿀의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 기능이 약하거나 지방간 위험이 있는 분들 역시 과도한 과당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 1세 미만의 영에게는 절대로 꿀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부담이 되고 잘못된 방법은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내 몸에 맞게 꾸준히 실천한다면 작은 변화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워지며 밤잠이 한결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를 탓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여전히 회복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매일 새롭게 재생되고 혈관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복구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조금만 도움을 보태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 한 스푼의 꾸준함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커피 대신 꿀차를 선택하는 것, 잠들기 전 반 스푼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것, 내 몸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쌓이면 몸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한결 환해집니다. 혹시 지금도 피로가 일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손발이 차가운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달콤한 한 스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풀어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십시오.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났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몸이 조금은 달라졌는지, 아침이 조금은 가벼워졌는지 말입니다. 그 변화가 미미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작은 습관은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몸을 돌볼 시간을 내겠습니다. 이 다짐이 오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스푼의 꿀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는 마음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